때 시진핑의 정치 파트너였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왕치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초반, 왕치산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며 시진핑 체제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당시에는 시왕동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퇴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왕치산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둥훈과 텐후이위, 한이페이가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를 두고 몸통만 남기고 깃털이 모두 뽑힌 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치산의 오랜 비서였던 저우량이 올해 3월 조사를 받았고, 6월에는 핵심 정치 비서였던 리샤오훈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왕치산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른바 5호장이 모두 낙마한 셈입니다. 왕치산의 오랜 친구였던 부동산 재벌 런즈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6년 시진핑이 언론은 당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런즈창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언론은 인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당에 충성해야 하는가라고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엔 방역 실패를 지적했는데요. 그는 시진핑을 향해 벌거벗은 채 자신을 황제라 부르는 광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이 퍼진 직후 런즈창은 실종됐고, 같은 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평론가 두정에 따르면 시진핑은 런즈창의 발언이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왕치산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이 정치적 의구심으로 변한 것이죠. 여기에 2025년에는 태자당이 왕치산을 차기 지도자로 옹립하려 한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시진핑이 21차 당대회 3연임을 저지하고 왕치산을 대안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정은 이 소문 자체가 시진핑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료사회에서 체면을 구긴 시진핑이 결국 왕치산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치산이 국가 부주석으로 있던 시절, 시진핑이 중요한 문제를 그에게 물었을 때 왕치산은 이렇게 조언했다는 건데요. 20차 당대회에서 나는 연임하지 않을 생각이다. 시진핑 당신도 연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요. 시진핑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왕치산 측근들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두정은 왕치산이 시진핑의 눈밖에 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금융권 인맥을 둘러싼 돈줄 갈등인데요. 왕치산이 금융권에 심어둔 인맥이 시진핑이 자금줄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런즈창 사건 배후로 왕치산을 지목한 정치적 의심. 셋째는 왕치산 옹립설로 인한 체면 손상입니다. 그는 또 왕치산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다는 소문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커창 이야기입니다. 리커창은 베이징대 법학 경제학 출신의 엘리트였고, 농민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며 국민 총리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소득이 1000위안 이하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진핑이 강조해온 소강사회 달성, 탈빈곤 성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정은 리커창이 임기 내내 권한이 제한된 총리였지만 동시에 시진핑 권력 독점의 가장 큰 잠재적 장애물이기도 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퇴임 직전에는 시진핑은 내려오고 리커창이 올라온다는 뜻의 시하리상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7일 리커창은 상하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통신 기자 출신 구한밍은 사망 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연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리커창은 생전에도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남겼는데요. 선전을 방문했을 때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개방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황허도, 창장도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은퇴 직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설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 보아하니 하늘에도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평론가들은 이를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자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을 둘러싼 논란은 사망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70번째 생일을 전후해 추모 게시물 일부가 통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인터넷에서는 시진핑은 왜 리커창을 죽였는가라는 문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두정은 과거 후 야오방의 죽음이天安문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것처럼 리커창의 죽음 역시 언젠가 반시진핑 운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군부를 보겠습니다. 류야저우 상장은 전 국가주석 리시엔넨의 사위이자 국방대학 정치위원을 지낸 태자당 핵심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시진핑이 군부에서 크게 의지했던 인물이었지만 이후 관계가 멀어졌고 2021년 말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3월 미국의 반체제 학자 왕쥔타오는 류야저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야저우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의 판단을 비판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중화권 유튜버 장펑은 그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지휘 체계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군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24일 군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올랐죠. 장유샤는 오랫동안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지만 정치 원로 세력과 가까워졌고 군 통제권을 둘러싸고 시진핑과 충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을 권력 정상에 올려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떠받쳐온 사람들까지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두정은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을 사소한 일에도 의심을 품고 반드시 되갚으려는 시진핑의 성향에서 찾았는데요. 동시에 최고 지도자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공산당 체제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라는 악마적 이데올로기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시진핑 개인의 성향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숙청이 벌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후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후계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부의 관심사였습니다. 2025년 11월 독립시사평론가 차이성쿠는 200명이 넘는 흥얼다이가 공동 명의로 시진핑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얼다이는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들의 자녀들을 뜻하는데요. 이들은 편지에서 후계자 양성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정치 체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과거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각했습니다. 순종차이는 낙마했고 후춘화는 정치국에서 제외됐으며 천민월 역시 사실상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 명예교수 딩수파는 현재 시진핑은 적극적으로 후계자를 찾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감히 후계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공식 후계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 선택했던 류샤오치, 린베아오, 왕후원, 화거펑은 모두 권력 승계에 실패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거나 실각했고 투옥되기도 했죠.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점찍었던 후야오방과 자오쯔양 역시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후야오방은 강제로 실각했고 자오쯔양은天安문 사태 이후 사실상 연금 상태로 생을 마감했고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을 권력 정상에 올려준 왕치사는 연금설에 휩싸여 있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리커창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군부 핵심이었던 류야저